있었어요. 아직. 오늘 오후에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합니다. 지난번 첫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21대 국회의 첫 발을 잘 떼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정해진 날짜에,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입니다. 개별 법정 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어제 발표된 5월 중소기업 동향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21대 국회를 하루빨리 열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동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합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산업 구조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공공인프라 확대가 아닙니다.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입니다. 평시의 재정 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또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서 뉴딜답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입니다. 그동안 재정 여력을 비축해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 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채, 분자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 비율은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됩니다.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세밀해야 합니다. 내년 본 예산도 신속, 과감, 세밀 3대 원칙으로 편성할 것입니다. 재정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빠르게 도입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혼선도 있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수행한 대한민국입니다. 비대면 교육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비대면 교육의 현황을 제대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을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온라인 수업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온라인 수업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환경, 원격 솔루션 등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가 충분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실태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에듀테크 기업들의 현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육당국에서 이 비대면 교육과 에듀테크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미래형 스마트 학교를 만들고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교육 리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재정정책과 중기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우리 역시 수출과 내수,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넘어 사회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를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제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 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추어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내수, 수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기 보강,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조기 착수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로 추경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경의 효과는 예산 집행 속도에 좌우됩니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관련해 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기구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장 재정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IMF는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 대표적 긴축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거프 하버드대 교수조차도 전쟁 때는 재정 건전성에 눈 돌릴 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재정 여건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41.4%로 OECD 평균 10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재정 수지 역시 건실한 재정으로 유명한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안정적입니다. 특히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 혁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통해 정부 지출 증대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총투입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야당도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오는 5월 30일부터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 또한 예정되어 있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만큼은 여야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개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우리 정치권이 깊이 새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야당의 끝없는 발목 잡기와 보이콧으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한 20대 국회가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명확한 선택과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총선 민의가 국회 원구성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와 정책 대안 수립이 매우 절실합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임위들을 여당이 책임을 가지고 담당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출발점입니다. 여야 간 소통과 협치의 폭과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제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상생과 협치의 출발은 총선 민의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발목 잡기 좀 그만하고 국난 극복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라는 준엄한 민심을 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원구성 협상 진행과 더불어 조속한 국회 개원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초중고 등교가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다음 달 8일까지 초, 중, 고교생들이 모두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등생과 유치원생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등 불안한 상황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어 많은 학부모의 마음은 말 그대로 조마조마하고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특히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생이 개학하자마자 경기도와 인천,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와 일부 학교가 폐쇄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어 학부모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국민과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역 및 교육 당국과 함께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학교에서만큼은 절대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역 당국 그리고 학교 간의 방역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노력이 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인 방역에 동참과 실천입니다. 자발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학생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방역 지도가 절실합니다. 의료진에 이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또 다른 K방역, K교육방역의 주인공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K방역, K교육방역의 성공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등교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최선의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승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성실히 응답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0대 국회 교육위 간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서 법안 소위 월 2회 정례화를 법의 시행보다 앞당겨 실현했던 일하는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성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은 2013년부터 7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작년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법안 소위를 정례화함으로써 고교 무상교육 논의에 대한 7년 동안의 그 지지부진함을 끝장내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 무상교육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 150만 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 법안이었습니다. 국회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결실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기초학력보장법,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의 교육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한교육기관에 관련 법률안, 이 법률안도 20대 국회 내내 법안 소위 전체회의 등에서 6차례 이상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론을 보지 못한 과정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법안 소위에서 의결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안 소위에 일부 야당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그 법안 소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야당의 문제 제기로 체계 작고와 전혀 관계도 없고 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보장법과 대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한교육기관법이 이제 며칠이면 역사 속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버렸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법사위가 체계 작고 심사를 이유로 해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발목 잡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맺었던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 성과도 잘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그걸 보다 더 제도화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절실하게 바라고 있더라도 정치나 진영 논리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혹은 결승선을 앞두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보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그 경기 상황이 매우 엄혹합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풀지 않아야 될 규제에 대한 요구도 또 남발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유통기업 리쇼어링을 통해서 국내로 유통하는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만 그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집중과 도시화가 갖는 폐해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역시 균형 발전입니다. 분산과 균형 발전이 코로나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균형 발전의 가치를 정확하게 견지하면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